When will you be mine?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ell 정민이의 me 북클럽입니다. quando, 네, quando.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너무 예쁜 책을 네, 가지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책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책 제목은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 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타라북스입니다. 지은이는 노세 나스코 마소카 고다이 야하기 다몬 일본 사람들이네요. 네. 네, 세 분이 지었고요. 정영희 씨가 옮긴 책은 남해의 봄날이라는 아주 예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남해의 봄날 책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네. 특히나 우리 이마담님이 사적으로 남해의 봄날 책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출판사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능력에 못 미치는 저는 늘 미안합니다. 얼른 뭔가 해야 되는데 그죠? 더 늙기 전에 네. 자꾸 안 보여요. 제가 요즘에 글이 네, 그렇습니다. 책이 어찌나 이쁜지요. 책도 예쁘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책 보고 예쁘다고 책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두 번 다시 말도 안 하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뭐가 중요했는데 책이 예쁘면 기분이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꼭 이것 때문에 샀다라고 할 순 없지만 네. 이 책은 늘 호기심이 많고 예쁜 거 좋아하고 그죠? 그러는 우리 윤마담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책 소개를 윤마담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목이 우선 마음에 들었고요. 아, 네.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네. 현대 어린이 미술관이 있는데 음. 예전 같으면 자주 갔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그림책 작가들 전시회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에너지가 쇠해서 그런지 네. 또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린이의 테두리를 벗어나다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좀 날 위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싫다는 아이를 끌고 가봤어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전시가 타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에 등장하는 타라 북스에서 나오는 네. 그림책 그리고 그림들 원화를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전시에서 이 책을 봤고 또 책 표지가 선명한 핑크, 초록 그리고 보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책 안에 쉼표, 따옴표, 마침표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인도에 있는 타라 북스라는 작은 출판사 이야기를 일본에 아까 재밌게 읽어주셨던 세 작가가 함께 쓴 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타라 북스가 하고 있는 일들, 네. 타라 북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책들, 그리고 타라 북스가 지향하는 작게 존재하고 싶다는 거, 네. 그런 네. 걸 다루고 있는 책이고, 또 이 함께 책을 쓴 세 사람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 사람은 편집자이고, 또 한 사람은 사진 작가, 그리고 야하기 다몬이라는 사람은 북 디자이너인데, 세 사람이 하는 일이 세계를 여행하며 다수의 여행서를 쓰고 관련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네. 그러셨을 거라고. 네. 그래서 네. 이 타라 북스가 유명해진 건 그 실크 스크린으로 만든, 그러니까 정말 수제 작업으로 제본까지 네. 종이를 만드는 만든 것에서부터 것, 시작해서 네. 휘갑치기로 책을 제본해서 표지를 덧대는 데까지 네. 책을 수작업으로 완성해서 펴내서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고, 네. 하지만 규모를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존재하겠다는 지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네. 아주 길게, 자세하게, 네. 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덧댈 말씀 있으세요? 이게 일본 작가분들이 이 인도에 있는 출판사에 가서 네. 네. 그 얘기를 쓴 거여서 보면 일본 서점에 일본 출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마치 이
번역하신 분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 책을 쓴 게 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개인적인 사실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네, 정경희 선생님 번역 잘하시죠? 네, 번역서에 대한 이렇게 약간 번역서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타라북스의 그 크게 세 분이 가장 중요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른이라고 예, 예. 표현하기 좋을 거예요. 그때 네. 두 분이 이름이 기타, 기타 울프. 네, 뭐라 V 울프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아, V 기타죠. 네네. 두 분 다 여성분이잖아요. 여성분이시죠. 사진도 네, 있더라고요. 사진이 네. 있는데 참 멋지다.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누군가 우리를 인터뷰하면 저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네, 다른 거는 못 따라해도 머리 휘어지는 거 따라하지 않을까. 사진에서 포스는 그렇게 안 나와도 저도 이제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거 하나만큼은 연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설명들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이 책은 타라북스라고 네. 하는 출판사가 주인공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측이 돼서 타라북스가 정말 왜 이 사람들이 타라북스를 찾게 됐는지, 타라북스가 어떤 책들을 만드는 곳인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일과 노동,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노동이라고 네, 네. 하는 게 뭔지 인간에게 그렇죠. 있어서라고 하는 질문도 아주 심오한 네. 질문도 던지고 있어요. 타라북스는 1995년에 생긴 출판사라고 해요. 네, 인도의 타밀나두주의 가장 큰 도시 첸나에서 어린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 독립 출판사라고 하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기타 울프하고 V 네, 기타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멋지죠. 기타 울프도 멋지고 V 기타라는 두 여성이 이제 네. 창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분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제 기타 울프 같은 경우에는 비교문학 전공했다고 여기 보면 나와요. 네. 비교문학 전공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파트너인 V 기타는 네, 제 책이 소리가 들렸군요. 네, 이 활동가 네. 의 역할을 하는 두 분이 만나서 이 출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참 출중하신 분들이 했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저희도 출판사를 네. 하고 싶지만 과연 흰머리만 비슷하게 뭐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여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도의 출판 문화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네.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인도 사람 생각하면 네. 저는 처음으로 만난 인도 사람들이 네. 잠깐 미국에 살 때 그 동네 그 남편 친구들 봤는데 다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써서 되게 더 무식하게도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다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에 보면 네. 인도에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여기 보면 그 제가 수백 가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지? 네. 그게 1차적 목표고 두 번째 생각해보면 책은 어떻게 읽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기서 출발하셨다고 해요. 맞아요. 이분들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라는 나라가 참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그럼요. 스페셜하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언어가 하나라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참 많잖아요. 많죠. 근데 네. 인도에는 그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시작으로 이렇게 지역 언어 별로 출판도 조금 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분들이. 네. 네. 해외에서 만나는 인도 분들은 네. 그 인도는 그 신분 계급제가 네, 네. 명확한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쵸. 그 상위층 계급의 네, 분들이 그러겠죠. 자제분들이시고 잘 교육받고 이런 네. 분들이라서 영어 잘하시죠. 당연히. 네. 그런 분들만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쵸. 네. 우리 영화에서 보거나 이러면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또 영어를 저는 정말 다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던 네, 시절이 네,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죠. 네. 전체 인구로 본다면 적죠. 네. 인도 여기 전체. 여기 책 내용 중에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한 짤막짤막한 게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을 기억하는데 네. 이 출판사에 와서 뭐 좋았던 점 막 얘기하다가 영어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가 나와서
또 한 번, 여기가 그렇구나. 언어가 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국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쵸. 네. 네, 말은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눈빛으로 굉장히 진중한 눈빛으로 네. 네, 윤마담 저를 비웃으시지만 아니요. 저는 너무 동감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죠. 네. 여튼 인도는 그런 특별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 언어로 이렇게 출판을 했을 때 네. 예, 수요층이라는 게 적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더 안 내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책이 없고 또 뭐 번역되어 있는 것들만 있으니까 네. 자체적인 어떤 소소의 소리들을 들려줄 수 있는 책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어린이 책을 만들고. 그런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림책을 어떻게 읽나요? 라는 맞아요. 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저는 그냥 그림책을 제 나름대로 잘 읽으니까요. 글이 없는 그림책도 그쵸. 잘 네. 읽고 하는데, 이것도 훈련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림을 그리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언니 오빠 같은 경우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고요. 부모님 반대만 아니었으면 다 미술 전공했을 사람들인데 원체 반대가 많아서 못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러 다닐 기회가 많았죠.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언니 오빠들이 관심이 많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는 법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반강요에 의해서도 배우고요. 특히나 저희 오빠가 고흐의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고흐가 그린 측백나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막 휘어지는 듯한 느낌, 막 드는 듯한 느낌. 이제 그런 거를 오빠가 막 설명해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림 보는 법을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였나 그 전시회를 한번 친구랑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네. 대학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갈 일이 있는데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쇼크였거든요. 그냥 보면 되지. 저는 이제. 근데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림책을 어떻게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서 네네. 대학교 가서 미술관 같은 데 가보고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림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난해했던 건 네. 그 김환기 작가의 물방울을 아. 처음 대학교 입학해서 아. 동기들이랑 보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빠가 화가셨거든요. 네네네. 걔는 너무 진중하게 보는데 난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정확히 다 이것도 똑같고 똑같은데 정확히 똑같아. 다 막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것도 좀 훈련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럴 수 그때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시작했다. 그래요? 첫 작품이 김환기 선생님 거면 난해하죠. 그놈의 물방울이 근데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그림을 봐서 그런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상적인 거를 봤더니 미술 근데 안 좋은 점 미술은 정말 어렵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나처럼 이성적인 사고가 너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비구상부터 접하고 추상화 접하시면 사실 어렵죠.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감으로 그런 거죠. 그럴 땐 산수화를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산수화. 그런 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도 그 그림책 얘기가 나와서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들이 네. 아이들한테 그림책 보여주면서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네, 아가 네. 때. 엄마들이 그때만큼은 거의 여배우들이 되죠. 성우가 되기도 하고, 뮤지컬 배우가 네.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근접해서 애들한테 읽어주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그림책을 나중에 커서 봐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못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그림책을 어떻게 볼지, 어른들이 그림책을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였었구나. 우린 정말 부모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서 네.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린이 책을 그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옵셋 인쇄로 막 돌리는 게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분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오던 방식대로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 방식을 타라북스는 택해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게 타라북스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수작업으로 이제 책을 작업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애착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멋졌어요. 네. 공들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애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수작업으로 작업한 책들 하나하나 실크스판 눌러가지고 네, 네. 만들어내고 색을 섞고 타고 하는 모든 과정을 나온 그 책 한 권하고 네. 그냥 드르륵 하는 책하고는 그렇죠. 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출판사는 나는 못 하겠구나 라는 자괴감도 몰려왔습니다. 네. 이 출판사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래요? 나왔던 책들 얘기나 지금 환절기라서 저도 그렇고 윗마담도 그렇고 이마담도 그렇고 코도 간지럽고 네. 재채기도 나오고 여튼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세요. 네. 타라북스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면 실크 스크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간이 테이블도 있고 거기 원화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많아요. 물론 데리고 간 혹 때문에 자세히 보려고 할 때마다 빨리 가요. 그런 방해꾼을 데려가지 않으면 천천히 시간을 즐기면서 거기 타라북스에서 나온 책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다 소장하고 싶은 책들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와서 이제 그냥 네네네. 그 영어로 된 책도 있었는데 여기 출판사가 유명해진 계기가 나무의 밤, 네. 밤의 나무였나? 나무의 나무의 밤. 밤. 네. 네. 책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책도 예쁘고 이 타라북스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네.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받아 적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과정들도 멋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곤드족 네. 네. 전 그 사람들 그런 예술 그림들이 좋더라고요. 음. 그 의외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예술품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족들이랑 놀러 갔을 때 거기에서 또 미술관에 잠깐 들렀었는데 거기서 봤던 엽서 그림이 이제 보니 곤드족의 그림이었구나.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 미술 하면 예전 고전 네, 인도 네. 미술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전시가 많이 되고 유명하고 값비싼 그림들을 보면 세밀화라고 하는 네. 유가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그쪽 아라비아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네. 네. 아라비아 영향을 받은 건데 세밀화와 이 소수민족이 그리는 그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느 미술사 책에서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내용이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세밀화라고 하는 그림은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미술 보면 이렇게 멀고 가까운 그쵸, 원근법이 네. 있잖아요. 풍경화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세밀화는 사실 그런 원근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민족들 그림 인도에 중에는 원근법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없는 것도 네.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원근법이 있는 그림과 원근법이 없는 그림의 차이가 뭘까? 네. 가 이제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문물에 대해서 우월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의 발달이 안 돼서 동양이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지어낸 얘기고요. 세밀화에서 원근법이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의 눈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신은 원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디에도 존재하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그걸 그린 거예요. 조감하듯이 그냥. 그러니까 시선을 신의 입장으로 딱 두면 원근이 필요가 그쵸.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유의 체계와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의 영역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만나면 아주 특별한 그림들이 탄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시점으로 보지 않는 그림들인 거죠. 네. 말하자면 신의 시점으로 보는 그림들이죠. 그러니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처럼 그려질 리가 없어요. 그런 그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원근의 법칙이나 소실점의 네. 법칙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보면 더 협소한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하고 창의적이고 멋진 그림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거잖아요. 네. 소수민족들의 그림을.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특히 여기 이제 나무들의 밤이라고 네. 하는 이거 보림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네, 비싸서 네, 그렇지. 네. 네,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림이 어떤 건지 쉽게 아실 수 있을 만한 책이고요. 꼭 그 자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이게 타라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이제 세상에 알린 책이다라고도 여기도 소개가 되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사실 여기 신화가 많아요. 이 책 보시면. 네. 네, 저는 가지고 있다가 뺏겼는데 저희 조카한테 네. 뺏겼는데 신화가 많고 상상력을 너무 많이 동원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겁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책이에요, 사실은. 패스. 아무튼 네. 그런 책인데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출판사를 취재한 거니까요. 네, 출판사를 취재한 거니까 이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내는 노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특별하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책들을 만들고 있는지. 책이 섹션이 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타라북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타라북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네, 일본의 예술가들이 여기를 왜 찾아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게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책이 네. 소개하고 있어서 우리도 리스트에 맞게 진행을 하자면 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뭐 인터뷰 내용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네. 책을 선택하신 건 네, 윤마담이십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제일 처음에 이 타라북스에 들어온 사람들이 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음식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 타라북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 왜 음식하는 거 보면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인도라는 그런 되게 큰 도시, 너무 나라, 높죠. 네, 너무 나라 높죠. 그리고 네. 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소유하고 그게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걸 또 간파한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같이 살고 있고 가정을 꾸리면 네, 그 근처에서 또 같이 살 수 있게 네, 해줘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보면 딱 자기 일만 하는 거는 사람은 여기 보면 2사람, 3사람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네. 것만 해도 네. 효율이 안 나는 우리 너무 세상인데 포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맞아요. 그래요. 분업 그러니까요. 교육을 망할로의 네, 포드. 그런 내용이 참 좋았고 네. 일본 사람들이 여기 간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네. 이렇게 다양한 걸 하고 있지 않고 자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 사회니까. 그렇죠. 거기에 답답함 그렇죠. 어떻게 인도 사람들은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거 보기 위해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인도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한국과 일본은 가능하지 않겠다. 생각이 왜 들었냐면 네. 이렇게 수작업으로 실크 스크린으로 한 장을 하기 위해 7번 인쇄하는 책도 있다고 나오잖아요. 보통 색깔에 따라서 80번. 80번까지도. 네. 색에 따라서. 네, 두 나라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살지도 않고 있고. 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인도만의 굉장히 특수한 작업일 수 있겠다. 영혼을 네. 심으면 뭐 저희도 할 수는 있죠. 가난을 등에 업고. 그래서 그런 로망이 있어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기들의 그렇죠. 그런 지금 책을 만드는 시스템과 늘 바쁨과 이런 거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네. 네. 이런 로망에서 우리도 사실 로망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책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처음에 책을 만들던 네, 방식이죠. 네. 종이부터 네.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네. 새로운 기계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뭐 그랬겠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면 많이 보급할 수가 없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소라고 하는 게 생기고 나서 인류에게 지식이 보급된 속도는 가히 뭐 정말 높이 네, 평가할 네. 일이죠. 그거는 당연히 그랬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굳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갖춰진 세상에서 다시 이제 수작업으로 뭔가를 네. 만들어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수작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네.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출판사가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었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오려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일을 해야죠. 네. 말이 똑같은 말이죠. 네. 되게 멋졌어요. 예술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그림을 그리고 뭔가 디자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인터뷰가 쭉 나와 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영업 담당 사원이 제일 네. 웃겼어요. 사실 영업은 조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저와 동갑인 네, 영업 담당 매니저가 많이 반난이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네. 나와요. 여기 보면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영업 담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팝니다. 이건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 멘트는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영업 매니저마저도 이런다면 이 출판사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 인터뷰는 안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업 매니저가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만 판다고. 어디 영업이 그럽니까? 세일즈가. 근데 여튼 그리고 표정이 영업 매니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의 어떤 분위기를 저는 저와 동갑인 근속 4년차 마두라이 출신의 많이 반난을 통해서 다 간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마담은 어떤 다들 인상적이었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네. 느껴져서 좋았고 이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는 공정을 한 네. 번씩 경험해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업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분업이 너무 잘 돼서 비효율을 낳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그쵸. 때문에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각자 헛짓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가늠하기 힘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정마다님 책 표지를 보고 책을 산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 네네네. 이해 못했어요, 전혀. 네.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네, 물론 저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책 디자인에 끌리는 이유를 여기 기타 울프 네네네. 님이 얘기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북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내용을 보충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문장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 디자인 그 자체에도 문장만큼의 철학과 사상이 내포되어 있고 좋은 디자인은 독자와 책의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또 문자로 다 담지 못한 표현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저자와 대화하며 저자의 세계관을 보다 능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낸다.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의식하기 전에 훨씬 더 본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책 표지도 중요하다. 그럼요.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핸드메이드 북만 여기 타라북스에서 다 만드는 건 아니고 20% 정도라고 네네. 해요. 그럼 막이에요. 핸드메이드. 네.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출판사를 하면서 간과하지 않는 부분이 본인이 추구하는 책을 만든다는 점도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균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중간까지는 책을 딱 반으로 가르면요. 반 정도는 타라북스에 대한 소개와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제 뒷부분은 한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이 워낙 나무들의 밤이라는 그쵸. 책이 대표작이기 때문에 책이 만들어진 곳을 찾아가서 또 거기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뒷부분은 타라북스에서 발간한 책들 이런 책들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그 나무들의 밤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4장이거든요. 이 책에서요. 네, 마소카 고다이가 글을 썼고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저는 이 책 이제 4장에 딱 나와 있는 그 말이 너무 멋졌어요. 한밤중 홀로 밖으로 나갔다. 눈앞으로 보리수 거목이 나타났다. 네, 마을에서 신성하게 모시고 있다는 나무였다. 만월의 빛을 받아 나무는 하얗게 빛났고 이파리는 반짝반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은 그야말로 나무들의 밤 그대로의 세계였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거목의 보리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아바타에서. 아바타에서.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본 것이죠. 네. 저희 오라버니가 이제 여행 작가시니까요. 사진 작가시니까.
인도에 다녀와서 두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겐지스 강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태워서 화장해서 내려보내는 그 곳하고, 그리고 이제 보리수나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저한테 남부에 갔을 때 얘기를. 근데 정말 그 뭔가 신령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여기 보면 이 보리수나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나오거든요. 왜 붓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물론 지역적 특색도 있겠습니다만은 느껴졌어요. 그리고 꼭 한번 인도에 가면 보리수나무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밑에서 들었어요. 수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가부좌가 요즘엔 잘 안 틀어져서 늙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진이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이 책에서. 하여튼 그런 대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후아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네. 마후아, 이 곤두 사람들이 키우는 나무인가 봐요. 근데 이 나무도 너무 신기했어요. 꼭 한번 보고 싶은 나무가 있었다. 마후아 나무다. 곤두 사람들은 이 나무꽃을 모아 집에서 증류주를 만든다. 손님에게 직접 만든 마후아 술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다. 마후아는 노란 꽃을 피우는 키가 큰 나무로 3월 하순에 보름 정도 동그란 열매 모양의 작은 꽃을 피운다. 한밤중에 핀 꽃은 날이 새면 톡톡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곤두족 여자와 아이들이 총 출동한다. 이 꽃을 주워 모아 1년치 술을 담기 위해서다. 이 풍경이 너무 예쁘게 읽혔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그 노랗고 조그만 꽃이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오늘의 사이는 화사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제가 이 나무 밑에서 죽으면 저도 화사인 걸로 3월 하순에 한번 여기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문장들 있으셨어요? 책 보시면서? 네, 이 나무들의 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설명만으로도. 네. 책 얘기하기 참 어렵죠. 네. 재밌고 감동적인 부분이 많은데 풀기가 참 힘든 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적어오신 문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네, 그 타라북스를 만든 기타 울프 출판사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름이 멋지죠. 기타 울프. 네. 그분이 누구든 내면의 아름다운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어 책이라는 형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사람은 왜 책을 만드는지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체가 없는 아름다움을 형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베스트셀러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책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타라북스의 타라가 산스크리트어로 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별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든 출판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네, 저같이 진정성 없는 인간은 책을 출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중요하죠. 네, 했습니다. 네. 이마담은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일하는 공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환경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다들 편히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하다가 낮잠도 편히 잘 수 있고, 근데 그런 여유가 너무 없잖아요. 네, 낮잠 자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나는. 네, 그렇죠. 근무성실하는 정말 먼 게 낮잠인데, 네, 그럼요. 낮잠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오수를 잘 수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죠, 네,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잠은 아니더라도 잠깐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분위기의 회사, 그런 분위기의 모임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타라북스가 되게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아까 뒤에 기타, 두 명의 기타의 얘기에 인터뷰 보면 왜 작게만 존재하냐라는 요즘 제가 20명에서
넘어가면 50명 정도 되면 그거를 자기가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이런 거를 네.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 100명 정도 있는 회사에서는 낮잠을 자면 그가 왜 낮잠을 자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20명 정도 회사에서 그렇죠. 저 사람이 낮잠을 자면 아 네. 지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출판사에 정말 뭐라고 말하지? 아, 이 출판사는 정말 이렇구나라는 것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경영 철학이 참 멋져요. 네. 네.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잘 드러내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너무 작게 존재하는 게 문제죠. 지금 그렇죠. 네, 작게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네. 가닿지도 않게 작게 존재하는 게 문제고. 여튼 이 책은 저는 이제 출판에 관련된 것도 너무 인상 깊긴 했지만 네. 이마담 얘기한 것처럼 노동에 대한 문제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결사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배려한다는 건 뭘까?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런 게 담보가 되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올 네. 수도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한때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요. 근데 과정 없는 결과라는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하는 조직이겠구나. 이렇게 자유롭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게요. 네. 낮잠 드시고 혼자고.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뭘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네. 뒷부분을 보시면 네. 책 뒷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 타라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북리스트라고 해서 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출판사를 안내하는 책이니까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꽤 많은 책들을 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네. 놀랐어요. 꽤 많은 책들을 냈는데 책 리스트 한번 다 보셨나요? 네. 네. 혹시 어떤 책 한번 읽어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으신 거 진짜로? 전 2개 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여기 그 번역은 세상의 시작이라고 해서 크리에이션이라는 그 나온 책인데요. 네. 페이지에 여기 페이지 수가 없군요. 음. 너무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저도요. 네. 그 앞에 표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 표지를 옆에 있는 타임에 있는 그런 나무에 있는 뭐 해와 달 이렇게 봤으면 안 궁금했을 텐데 얘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션의 앞에 표지 이거 정말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곤두족 신화가 너무 궁금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저 보면 그 위에 그 사냥인가요? 양의 이렇게 뿌리에 네네네. 온갖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 사죠 뭐 이거. 네. 아마존에 있을 겁니다. 네. 오래 걸려서 그렇지. 네, 그쵸. 이거랑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두라는 책이 있어요. 네. 두.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느낌표가 딱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물 길어 오르는 네, 여인들의 네. 그 곤두족의 삶에서도 이게 완리족이군요. 네. 완리족의 민속화를 네, 네. 기초했다고 했으니까. 네. 그 댄스라고 해서 옆에 사람들 춤추는 모습도 나오는데 네네. 그냥 단순히 그림인데 정말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게 이 지금 책도- 원근이 없는 그림이에요, 선생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원근 있는 그림을 주로 봐왔기 때문에 참 그쵸. 낯설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이. 네. 근데 낯설지만 되게 재미있다. 이게 누구 네. 눈으로 봤겠어요, 이 댄스를. 그러니까요. 신의 네. 눈으로 본 거죠. 엄청 철학적인 거예요.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왠지 원시적인 느낌이 나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편향적인 그쵸, 생각이에요. 네. 서양이 뭔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두 책은 한번 사서 봐야겠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저도 세상의 시작이라는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그 곤두족을 만날 일이 제 인생에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꼭 그 술을 아까 말한 그 노란 꽃술을 먹으면서 신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써낸문이라고 하는 책 있었잖아요. 네. 해와 달. 네. 이게 아마 일본에서는 번역이 됐나 봐요. 일본에서는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느 나라에나 있는 신화라고 소개하고 그쵸. 있어서 해와 네, 달은 네. 누구 눈에나 다 보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네. 이 책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자. 네, 아. 네. 배고픈 사자. 네. 영어로는 이게 베리 헝그리 그러니까요. 라이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윤마당 같은 사자가 나오죠. 네. 어수룩한 사자. 네. 이 책도 되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윤마담님은 어떤 책들? 저도 해와 달 이야기가 궁금했고 네. 또 그림이 해와 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그쵸. 네. 저도 배고픈 사자 그림이 왠지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시에서 봤을 때 네. 글밥이 작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영어로 그림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소수민족 것도 용어? 있고 네. 아니 소수민족은 아니고 영어로 영어로요? 네. 읽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네이버 번역기를 동원하면 뭘 못 읽겠습니까? 그리고 책 만듦새로만 보면 네. 저는 그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불타는 꼬리가 달린 공작새를 보고 아. 왜 타공을 내서 네, 뭐 네, 다르게 네, 보이기도 네, 하죠. 네. 감이 안 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만드는 책이에요. 그쵸. 감도 안 네,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북 디자이너를 만들면 너무 좋죠. 만나면요. 어려울 것 같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걸로 합니다. 그 책도 책 만듦새로는 너무 네, 궁금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자주색으로 변한 참새 부인. 네. 이 책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그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왜?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책이 옛날에 우리도 그런 게 있을 때 주간 같은 느낌이 들죠. 주간의 형태를 띠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걸 이제 그림책으로 만든 것 같은데 네. 이게 부탄 경전 모양의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경전들이 옛날에 주간으로 많이 네.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옵셋해가지고 붙였답니다. 이 그림을. 궁금해요. 네. 도대체 자주색으로 변한 참새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 네, 이것도 너무 궁금한 책. 그러니까 궁금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 뭐 출판을 했을 때 네. 그 책 참 궁금해. 이거 너무 극찬일 것 같다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렇죠. 누가 글을 썼어? 네. 너무 궁금해. 네, 어느 네.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 너무 궁금해. 타라북스가 그런 극찬을 받고 있진 않나 저희에게도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가격 하나도 안 보고도 그쵸? 사줄 것 같은 거예요. 책이 다들 그림책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책 보면서 만들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정말 요즘처럼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시절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뭔가 다 위로받고 싶어서 네. 그런 책들도 많고 음악도 네, 많고 네. 그림도 많고 막 이런데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어떨 때 위로를 받나 생각해보면 가장 흔하게는 뭐 좋은 풍광을 볼 때 또 네. 위로받잖아요. 햇살 좋은 날, 바람 좋은 날, 뭐 이런 날. 네. 그런데 그거를 햇살 좋은 날, 바람 좋은 날을 책으로 만약에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바람 소리를 책에 넣을 수도 없고, 네. 그쵸? 햇살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제 그 고민이 저한테 첫 번째 네.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타라북스에서 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별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네. 이 마담이 저번에 한 번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셀로판지인가요? 뭐로 되어 있는 네, 안경을 네. 쓰고 보면 다른 그림들이 보이는 그런 그림책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네. 네. 그래서 문득 한국인들이 어떨 때 위로를 받을까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뭔가 고향의 추억들을 생각할 때 고향의 기억,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그거를 색감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제가 올드한가요? 치자 모르나? 요즘 사람들? 네. 노란 알아요. 그냥 네. 노랑이고. 예를 들면 치자색, 먹물색, 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네. 색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냥 색깔 칠해서 나오는 그런 컬러북 말고요. 네. 그러려면 엄청난 디자인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딱 열면 어느 페이지를 열면 네. 유년의 꽃밭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그렇게 조금 위안을 주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감히 제가. 저 표정이 어떠냐면 네. 어림도 없다라는 표정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네. 디자이너를 또 섭외하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네, 모르겠어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뭐 힐링이 되고 네. 여유를 주고 위안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것보다 네.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 네네. 네.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음. 우리가 뭔가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도 그런 그런 생각이 생각도 듭니다. 네. 들고요. 음. 점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스스로 기대하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타라북스에서 만약 책이 나오면 서점에서 본다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요, 저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살 것 같고 이렇게 기대하는 책이 돼버린 거죠. 이 네, 나오는 네. 책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판은 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스스로가 하는 일이 다음번에 그 일이 참 기대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아, 네네. 무슨 말인지 근데 알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고. 네. 아, 네. 아직 희망을 잃지 맙시다. 네. 이게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타라 출판사와 관련된 얘기니까요. 심지어 어떤 책을 주문하고 받기까지 9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고 네, 하죠. 네, 네. 수작업에서 만드는 네. 책들이니까.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을 만날 수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은 그 소수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설화라고 네.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예술,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책을 접근할 수 있어요. 네. 마음만 먹으면. 네. 이런 마음 먹기 쉽다는 게 아니라 여튼. 근데 이제 저희도 출판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책이 특별하게 네. 더 느껴지는 거겠죠. 네. 네. 그런데 우리로 데리고 이걸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이런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또 이 색감도 사실 이럴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색은 한국의 색일 겁니다. 그쵸. 내가 자란 곳의 산과 들의 색이지 네. 인도의 색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또 다를 거예요. 다른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만큼은 차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거는 네. 그거는 차용할 수 있겠다. 뭐 오수를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그 작게 존재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키워드였고요. 네. 작게 존재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해낼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에서 참 크게 읽혔던 책이에요. 네네. 사실 이 책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이 책의 편집도 그렇고 쉽지 않지만 그냥 이 책은 이 제목이 다 한 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작게 존재하는 게 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뷰 네. 형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작게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렇게 공동체를 조직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책을 만드는 건 어림도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술과 풀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이런 건 이제 안 되지만 스스로 작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덧붙여 주실 말씀들 있으실까요? 네. 그 작게 존재한다는 게 요즘 성장 추구 그리고 대량 생산되고 있는 데서 정반대의 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르다는 건 멋지다라고 했었나? 네네네. 네,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영업 사원이 네. 진정한 아름다움을 파는 일이라고 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팔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네, 했고 맞아요. 또 재밌는 게 경비를 하시는 자비스신가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할 수 없죠 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자기가 네. 좋아하면 그게 정말 노동이 아니라 네. 좋아하는 일 그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타라북스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위치를 즐기는 것 같아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들의 지금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걸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이마담은요? 네. 그 어떤 한 가지 일을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했을 때 그 네.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럼요. 즐겁고 안 즐겁다. 근데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존감을 주느냐. 그리고 그 주변 똑같은 일이면은 그 주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치면 A라는 사람한테랑 다르고 B라는 사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똑같이 줄 텐데 그렇다면 정말 이 두 사람이 본인의 성향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잘 못하고 이건 아닐 거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주의의 좀 안 좋은 면이 아닐까? 야, 넌 왜 못해? 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일에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네. 서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네.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왜 못해? 라는 거는 네가 잘 못해주고 있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한테 너는 왜 못해? 라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네가 지금 나에게 못하게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저는 우리나라 작가가 분이 네. 가셔서 인터뷰하고 그랬으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거 일본 작가분들이 가서 봤기 네. 때문에 네. 일본의 상황과 본인들의 그 일본인으로서의 쭉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가서 썼으면 조금 더 다른. 좋았을 텐데. 이것도 드셨구나. 네. 일본 출판 시장이 우리 출판 시장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크죠. 아, 네. 엄청 커요. 네. 일본은 출판 시장 그리고 일본 그런데 많이 획일화돼 있어요. 뭐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소책자도 많고요. 네. 일본은. 네. 그리고 이제 매뉴얼화되어 있고 그렇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이 뭐죠? 이 책 뭐라고 그러죠? 책 겁이라 우리 뭐라고 했었죠? 어렸을 때 책 거풀이라고 그냥 하기도 했었는데 책에다 이렇게 뭐 씌우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 하지? 정확한 이름이 지금 모르겠네. 그거를 이렇게 씌워 다닐 정도로 뭐 그런 것도 매뉴얼화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팔아요. 네. 팔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책 시장도 크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독특한 책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게 굉장히 갈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 타라북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인도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책의 퀄리티 면에서도 아름다움이지만 노동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타라북스와 관련돼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보시면서 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어떤 책들이 소개됐는지 관심이 가실 거고요. 또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그러실 테고요. 저희처럼 공동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작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실 테고요. 어떤 분은 이걸 여행기로 읽으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쵸. 네, 그래서 책이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능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이 말을 바꾸면 어수선한 부분도 있죠, 책이. 네, 그렇지만 그거를 재미로 알고 읽으시면 나쁘지 않을 책이고요. 어떤 분들, 예를 들면 책 모양새만 보고 좋아하실 분들한테도 이 책은 그럼요. 충분히 네. 어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쓰임도 많고 읽힐 때도 많은 책인데 잘 많이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남해의 봄날이 마케팅을 잘 하니까 잘 알려져 있겠죠. 여튼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 라는 책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추천사 남겨주시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네. 다들 읽었으면 권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일 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책 표지 색깔만 봐도 거부할 사람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별점을 1도 권유 지수와 상관없이 5점으로 주고 잘하셨습니다. 싶습니다. 네. 책값이 17,000원이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책을 산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이마담님은요? 저는 어제 KTX를 처음 타고 평창에 갔다 왔는데요. 네. 이 책을 가져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늘도 되게 파랬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제가 평창에 간 이유는 일 때문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읽을 만한 책. 그러니까는 네네. 일 말고 어딘가를 여행할 때 음. 읽을 만한 저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책값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도 샀거든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나름 부자인가 봐요. 네, 책값이 얼마나지 않은 거 보면. 네. 조금 비싼 책값이긴 하지만 네. 저는 소장할 만한 가치는 좀 있다고 보는 게 안에 있는 그림들, 네, 색감들 네, 조금 네. 우울하거나 할 때 보면은 조금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리수 나무 사진 하나만 네, 해도 충분히 그런 위안받을 것들. 수 있는 네. 책이죠. 네. 아, 그리고 네. 읽기에 부담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누군지 몰라요. 정영희 씨. 제가 누구를 알겠습니까마는 괜찮아요. 네. 네. 중간중간에 단어 번역하신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특히 제목 작게 존재합니다.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대충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이것을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진짜 비쌌네요. 네. 책 페이지 치고는 네, 그랬네요. 뭐 네. 책을 여러 권 시키니까 늘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 노세 나스코 마스오카 고다이 야하기 다몬이 지은 이 책은 쓸모가 많아요. 여러 면에서. 네, 네. 저도 그런데 정말 개인적인 욕심이죠. 네. 이거를 타라북스에서 만들었으면 책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기들 소개를 네. 타라북스에서 그냥 했으면 엄청나게 더 예쁜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만은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작게 존재하는 것만이 답인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혹여 이렇게 뭔가 빠르게 뭔가 대량으로 여기저기 다 엇비슷하게 존재하는 세상이 조금 싫으시다면 조금 실증나신다면 어떤 세상이 또 존재할 수 있지? 어떻게 일하는 게 가능하지? 어떻게 공동체를 꾸리는 게 가능하지? 과연 그런 기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흉내를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읽독을 권합니다. 책은 뭐 예뻐요. 만듦새가 예뻐서 그냥 예뻐서 5점입니다. 저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해의 봄날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무리 인사들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오랜만에 제가 마무리 인사를 그러게요. 얘기를 하네요. 마무리 인사. 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쓸모없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네, 시인입니다. 오늘 아름답고 쓸모없게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까다로운 조건인지 모르시죠? 왜냐면 쓸모 없어야 되는데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데 우리가 자꾸 너무 쓸모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자꾸 나의 쓸모를 생각하게 되고 쓸모 없음에 자괴감에 빠지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 훌륭하다는 걸 그게 극도죠. 도를 닦아야 보이는 지경입니다. 그게. 존재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거. 네, 이 마담은요? 저는 아까 인트로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가을이 오고 있는데 겨울을 걱정하는 이런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건 말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게 다짐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면서 어쨌든 오늘은 비가 오는 가을이라고 하지만 가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도 있고 혹시나 이것을 들으시는 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운 여인이 어째저래 시간을 땡겨서 쓰나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겨 저처럼 불면의 고통이 있는 청취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잠을 못 자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네.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는 자야 되는데 그쵸. 내일을 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분들은 잠을 안 자고 내일의 시간을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대출을 받아도 되는데요. 시간은 대출을 받으시면 굉장히 큰 이자를 붙여서 한꺼번에 갚아야 될 날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무용하게 보내는 시간은 무용하게, 효용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효용 있게 보내시고 강박 갖지 않고 보내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을을 충분히 즐기시고 올 겨울은 뭐 오면 걱정하죠. 그쵸? 네. 네. 그렇게 뭔가 끌어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주어진 대로만 네. 살아가는 9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